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한 교민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조금 전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정밀 검역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 어제 이렇게 선언한 분이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오는 4월 총선에서 당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가 아니라 경남 양산을에서 출마를 하기로 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받게 되는 건지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두관입니다. 결정이 쉽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의원님? 김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고민이 좀 깊었고요. 네. 특히 이제 경남, 부산, 울산, 흔히 PK 지역에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으로 좀 되돌아갈 위기감이 강하게 들었고, 네. 또 지역하고 당에서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양산을로 네. 이렇게 출마하기로 어제 결정을 최종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당에서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이미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당에서 이제 그 양산을 출마를 이제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하면서 이제 그 붙였던 의원님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양산을 후보, 여러 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의 역할만을 주문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산, 경남, 울산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좀 시도민들께서 많이 지지를 해주셔서 네. 압승을 했는데 예. 지금은 지역 사정이 녹록지 않고요. 사실은 지금 PK가 40석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6석, 경남 3석, 울산 1석이 10석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현장에 대한 평가들은 좀 다양하긴 한데 10석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염려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역을 우리 현역 의원들께서 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도민들께서 민생과 개혁을 바라는 이런 시도민들의 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번 총선을 잘 치를 수 있겠다. 예. 시도민들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역별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러면 의원님께서 경남 지역 선대위원장을 이제 그 겸하게 되는 이런 구성인가요? 대구 경북은 김부겸 의원, 네네. 또 강원은 이광재 지사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예. 제가 정식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부산의 김영춘 의원, 네. 경남에 제가 이렇게 함께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네. 하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네. 언제 선대위가 구성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어제 그래서 의원님과도 잠깐의 어떤 설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던데요. 예. 자신을 PK 지역의 수비 대장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의원님을 병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병졸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백의종군을 하러 가기 때문에 병졸이 맞고요. 수비대장을 자처하시기는 했는데 네. 밀양, 창녕, 함안, 어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해 보지 못한 곳이거든요. 네. 구정궁궐에 앉아서 지휘를 하겠다는 그 홍 대표의 선택을 제가 존중하고요. 네. 정말 큰 정치인이라면 당이 요구하는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게 좀 더 그 지도자의 그런 품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PK 수비가 아니라 본인 수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이제 밀양, 창녕, 함안, 어릉하고 네. 또 경남 거창, 함양, 산청 합천에서 하시는 김태호 지사는 네. 제 전임 지사고 홍준표 후보는 제 후임 그렇죠. 지사인데요. 네. 어쨌든 경남 지역에서 전직 도지사들이 이렇게 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경남 도민들에서도 관심도 많고 염려와 걱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대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홍준표 지사의 파워가 홍준표 전 지사 전 대표의 파워가 PK 지역에 상당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제가 평가한다기보다는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홍준표 지사 도정에 대해서 워낙 그분이 특이하게 도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께서 그렇게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 평가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고요. 특히 경상남도 도민들께서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이 몸이 아플 때 가는 도립, 진주, 어려운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 도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죠.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뭐 밀양, 창녕 일정 지역구에서의 당선 여부와는 별도로 홍준표 전 어떤 대표의 파괴력이 PK 지역 전체로 미치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본인은 뭐 PK 수비대장을 자처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도민들께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지사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세요? 김태호 지사는 그래도 도정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꽤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경남 김해에서 이렇게 출마를 2번 해서 당선이 됐는데 아마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해 양산 지역은 또 경남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강고한 지역이라서 아마 좀 피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남지사직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중도 사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 근데 지금 PK 지역에서 이에 대한 좀 비판 여론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경남 도민께는 제가 늘 죄송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었지만 이번에 결단할 수 있었고 지난 8년 동안 항상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이제 김포 지역을 두고 있었지만 경남의 해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뭐 제대로 해서 도민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설 연휴 때 그때 제가 이제 봤던 보도 기억에 따르면 그때 이제 설 연휴 때 의원님께서 양산 지역을 내려가셨던 걸로 제가 이제 보도를 봤는데 일단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고향 경남 남해 이제 선영에 다녀왔고요. 제가 양산은 김포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느라 아직 못 갔는데 2월 3일 날 갈 예정입니다. 아직 못 가셨군요. 경남 도민들은 늘 민심을 듣고 있고 또 양산에서는 일찍부터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한 지도위원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결정했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제 경남 지역에 여러 지역구가 있는데 양산을 콕 찍어서 여기에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해라거나 더 상징적인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왜 양산을 이었을까요? 일단 양산은 부산, 경남, 울산에 이렇게 접해 있는 곳이고요. 제가 도지사를 했을 때 양산을 부울경의 상생특구로 지정하기도 하고 강역교통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했고 또 양산시 을이 지금 우리 당 서형수 의원께서 현역위원으로 계십니다. 졸산 고령화 부위원장으로 가셔서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울경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허브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략적 요충지인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해 양산 북강설이 낙동강 벨트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부산 북강설을 말씀하셨으니까 퍼뜩 생각이 나는데 오늘 조간을 보니까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서울 구로울이 아니라 부산 북강설에 공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 갑자기 흘러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저도 뭐 보도만 봤습니다만은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께서 충분히 가시면 해볼 만한 곳이라고 알고 있고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가서 했고 또 훨씬 뒤에 지난번 19대 때는 문성근 선생께서 갔는데 아깝게 돌파하지를 못했던 곳이고 또 이게 부산 신항이 있고 동남권 관문공항 지역이고 또 스마트시티 중심 도시고 해서 북강설이 굉장히 부산에서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미래 산업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서 아마 그런 의미를 담아서 혹시 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현재 두 분이 열심히 닦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일반적인 언론 묘사에 따른 부산의 김영춘, 그다음에 경남의 김두관 이 두 분이 쌍끌이로 낙동강 벨트 사수 내지 확대를 그 쌍끌이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윤건영 전 실장이 북강설에 출마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구도가 더 확실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 맞는 거겠죠, 의원님? 뭐 실장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네. 훨씬 더 그런 데 힘이 보태지겠죠. 예. 그래요. 근데 좀 냉정하게 지금 부산 경남 지역의 판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뭐 부산 쪽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경남은 뭐 늘 소통하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는데요. 경남이 이제 16개 선거구인데요. 네. 지금 우리 땅이 김해, 갑을, 양산, 을 제가 가는 세 군데만 지금 우리 당 소속 그 국회의원들 활동하고 계신데 네. 경남 16개 중에 한 절반 7개 정도는 좀 우리 현장의 여론도 그렇고 오호. 우리 당 여론조사 지표도 그렇고 한 6, 7군데는 꼭 해볼 만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 부산은 지금 이제 18개인데요. 네. 지역구가 6군데 우리가 현역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예. 당 지지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네. 6분의 현역위원들이 워낙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음흠. 또 해난 해결과 관련해서도 뭐 중앙당 예산도 많이 가지고 중앙정부 예. 이렇게 해서 개별 평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정당 보고 투표하기도 하지만 또 정책이나 인물 경쟁력을 보고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아마 부산 지금 현역 후보들, 의원들, 후보들께서 그 점을 좀 유념해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앙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PK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른바 뭐 조국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등을 돌렸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았는데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실제 좀 많이 섭섭해 하시죠.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지만 네. 그래도 4년 전 2016년 20대 총선보다는 네. 훨씬 더 좋아졌고요. 네. 2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는 좀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개인 경쟁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부산 경남도민들께서 그래도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점들을 잘 이렇게 유권자에게 홍보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이 보수 정당은 통합을 지금 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서 PK 지역에서 보수 단일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판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확신하세요?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뭐 원칙하고 또 생각, 정책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뭐 핵통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또 그나마 이제 개혁적 보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김세연, 뭐 김도거 의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불출마하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에 대한 기대를 있었는데 이분들이 나가고 예. 또 황교안 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허. 오히려 뭐 낡은 보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보수 통합보다는 공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결국은 그러면 그 황교안 대표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공천이 그러니까 내리꽂는 식의 공천이 된다면 현지 반응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그 지역구인 김포를 떠나시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 김포 지역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일단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은 현역 의원이 이 자리를 비우면 전략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서 네. 뭐 좋은 후보를 보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최종 그 당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4304님 아마 김포 주민이신 것 같은데 김포에 뿌리 박는다고 하고 또 가셨네요라는 아쉬움이 아주 듬뿍 담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사실 뭐 김포 시민들이 제가 매우 어려울 때, 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저를 품어준 곳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었고요. 네네. 제가 이제 김포를 떠나지만 또 김포의 세 번째 국회의원에 대해서 김포 네. 제가 추진했던 주로 해난들이 여전히 장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고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